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지금 이전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여기 썸네일에 제가 적은 것처럼 지금 정부가 재밌는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 공통되는 질문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달려있는데 그 댓글들 중에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질문들을 보시면 지금 여기 8번 빼고 총 7개 질문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질문 주신 거 바탕으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맞는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질문을 보시면 전월세 같은 경우도 5% 인상만큼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해서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는데 2년 더 살게 될 경우 1억에 대한 5%와 월세 50만원에 대한 5%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yes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신규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한테 준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계산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렌트홈이라는 임대 사업자를 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친절하게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상률 적용에 여러분들이 5%를 입력하고 나서 계산기를 돌려보면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억이었는데 1억 500만원으로 변경됐죠. 그 다음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50만원이었는데 이게 52만 5천원이 돼서 1년에 총 임대료가 600만원에서 6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보증금 포함해서 월세도 5%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처음 문장부터 환장하겠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서두는 빼고 정작 다주택자가 실거주 요건 걸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본 질문은 뭐냐면 이게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 예정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아예 적혀 있죠. 지금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안에 신규 및 갱신계약 체결분에 한정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비과세가 2년 실거주 아닌가요? 그 다음 만약 2년에서 2년 하면 2년 실거주를 인정해주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2년에 1년을 해준다니까 2년 플러스 2년 하면 실거주가 2년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답변이 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년에서 2년을 채우려면 4년 뒤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시행 날짜를 보시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2년이 끝난 뒤에 다시 2년을 재계약할 때는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한시적으로 1년만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 한 2년 실거주는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면 2021년 12월 18일에 갱신 계약서를 썼는데 자, 이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 날짜가 아닌 거죠. 그 다음 질문이 상생 임대인에 해당될까요? 라고 하고 그 다음 실제 기간 연장 개시일은 2022년 1월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yes라고 들을게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기간 내에 신규 갱신계약 체결분에 한정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한 세대 한 주택 보유주택인데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을 보시면 여기는 체결분이라고 하고 여기는 임대 개시 시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임대 개시 시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계약일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세입자가 2023년도에 만료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갱신 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임대가 만료되는 날은 2023년 뭐 예를 들어서 8월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 만약 이거를 계약 체결일로 이 정책을 적용을 한다고 치면 내가 지금 2022년 11월에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2023년 8월 이후에 5% 올리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면 지금 이 정책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도까지도 연장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임대 개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즉 임대 개시 시점이 지금 이 기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만약 계약일 기준으로 한다면 뭐 1년 뒤에 연장하는 거나 뭐 실제로 2년 뒤에 연장하는 거를 지금 계약서를 써놓으면 이것도 효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임대 개시 시점일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 기획재정부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5번째 질문으로는 그러면 임차인을 2년 더 살게 하면 실거주 2년이 아닌 1년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비과세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정답은 예스죠. 실제로 지금 조정지역에 취득하는 물건들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1년만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1년 플러스 본인이 실제로 1년 실거주를 해야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질문으로는 청약이 돼서 지금 10개월째 실거주 중인데 한마디로 지금 실거주 중인 거죠. 1년만 채우고 전세를 2년 주면 나머지 기간 1년 실거주 요건이 될까요? 라고 하셨고 그 다음 이해하신 대로 기존 전세로 내놓은 매물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질문해봅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다시 연장을 할 때 그때 적용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정책이 나온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2022년부터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지금 2년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계약 만료 기간이 지금 실제로 2022년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은 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쪽 전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을 막느라고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아마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주 목적은 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기존 계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 질문을 보시면 12월 20일 이전에 갱신한 내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소급은 바로 위헌이죠. 위헌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면 이전 갱신 계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하면 되는지 라고 질문하셨는데 자, 여기 지금 질문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을 아실 수 있겠죠. 즉 계약일로 지금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 그냥 계약일만 바꾸면 지금 여기 내용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임대 기간이 여기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 3번째로 갱신 후 2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상생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 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시킨 걸로 해준다는데 자 2년간 유지를 한다는 말이 이게 임차인이 또 사정이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2년 동안 안 살고 그 사이에 이사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임차인이 사정이 있는데 2년 동안 살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상생 임대인이라는 정책을 적용받기 위해서 5%를 올려주고 계약을 갱신했는데, 여기 지금 임차인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8개월만 살고 이사를 해버렸어요. 뭐 어떻게 보면 2년 유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될 경우 과연 이 임대인은 1년 실거주를 해줄 것인가? 라는 건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나 행동을 보시면 아마 안 해줄 걸로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문구도 정확하게 지금 2년간 유지시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1년을 안 쳐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2년 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정말 많은 분쟁이 있을 걸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만약 이게 임차인 귀책 사유로 이사 가는 걸 인정해준다고 하면 계약갱신을 하자마자 한 달 뒤에 이사를 가도 이것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런 기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2년을 픽스로 갈 것 같아서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임대인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문의하시려면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발표한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볼 때 정말 소수일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집에서 조정지역이 되고 나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집에서 한 주택자가 1년만 살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왜냐면 여기가 지금 1년밖에 안 쳐주는 거죠. 그래서 2년을 채우려면 1년을 실거주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산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기존 전세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살고,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의 만료일이 하필 2022년이고 이 22년에 갱신 계약을 할 때 5%를 연장해주면 실제 1년 실거주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은 1년 플러스 1년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임팩트 있는 댓글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전세를 줬는데 실거주라. 실거주란 한글도 해석이 안 되게 만드네. 아니 정부가 불법을 합법으로 공인해주니 말이다. 이 말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어쨌든 실거주란 말이 말 그대로 진짜 실제 거주를 하란 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2년 전세를 줬다고 해서 1년 실거주로 쳐준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말장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임시방편 정책들은 실제 지금 사람들한테 혼란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댓글로 달린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